여러분 안녕하세요. 캠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공지사항 안내드리고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간 발표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2시부터 약 한 2시간 정도, 빨리 끝나면 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4주차까지 다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봐서 다들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중간 발표 자료도 살펴보니까 되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네. 오늘 공지는 일단은 중간 발표는 제가 안내드린 것처럼 발표 시간 5분, 그리고 Q&A 2분으로 해서 총 7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5분이 되면 제가 좀 미리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미리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 전에 안내를 드리거나 했었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실전 느낌으로 해서 그냥 5분 딱 맞춰서 끝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5분으로 그냥 끊는 걸로 가도록 할 거고, 그거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한테도 동일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 Q&A 시간은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빠르게 좀 넘어가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순서는 사다리 타기로 빠르게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지 채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사다리 타기 순서대로 할 예정이고요. 네, 이 정도 하고 마지막에 좀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후원자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가 1조였죠? 1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면 시간 그때 바로 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별 후 마음정리 서비스 이자를 기획한 1조입니다.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는 2명으로 기획과정과 리서치를 디자인팀이 서비스와 추후 계획을 개발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에 있어 연인을 위한 서비스는 많지만 이별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건강하게 마음 정리할 수 있는 어플을 제공하고자 헤어짐과 마음 정리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5 이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가설과 그 과정에서 나온 5가지 대답을 통해 앱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데스크 리서치 과정에서는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연애와 이별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별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자료와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구체화했습니다. 저희 앱이 가질 강점을 구축하고자 경쟁사 조사를 통한 상세 분석으로 목적과 기능, 장점과 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한 정량, 정성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각자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이별 후 다양한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 현재와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모은 정보들을 토대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그룹핑을 진행하였고 인사이트 및 기능을 도출했습니다. 인사이트와 기능 도출을 토대로 이별 이후 마음 정리를 돕는 서비스라는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위해 제공할 3가지 기능들을 정리했습니다. 네, 다음 서비스와 추후 계획을 개발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팀 발표자 황경경입니다. 우선 저희 어플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와 인터랙션이 일어나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데이터를 겟 또는 포스트합니다.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이미지 등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 서버는 S3에서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불러옵니다. 이미지가 아닌 데이터는 RDS에 저장되고 요청됩니다. 댓글 작성, 좋아요 알림 등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보내는 쿼리몬이 크리에이트일 경우 파이어베이스에 푸시 알림을 전송합니다. 이어서 저희 앱의 대표 화면들과 주요 기능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오늘의 감정을 표현하는 라벨과 함께 우측에 이별의 5단계를 나타내는 이모지가 나타납니다. 스프라이트킷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할 예정이며 사용자 인터랙션에 따라 이모지의 움직임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회의 중에 있습니다.
하단 캘린더의 일자를 선택하여 일기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일기에서 선택한 그날의 감정 이모지에 따라 기록한 날짜의 색이 다르게 채워집니다. 커뮤니티의 댓글 및 좋아요 알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알람 버튼을 내비바 아이템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앱의 핵심 기능인 커뮤니티 탭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사람들과 나누며 감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의 5단계와 전체를 포함한 6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글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미지 추가 시 AWS S3에 저장됩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 탭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커뮤니티의 활동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AWS S3에 저장됩니다. 레포트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생성되는 감정 레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며 레포트는 생성될 때마다 로컬 알람이 전송됩니다. 레포트는 일주일마다 일기장에 입력한 감정 개수를 카운트하여 내림차 순으로 보여주며 화면을 스크롤하면 일주일 중 가장 많은 감정의 한마디들이 보여집니다.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뷰를 이미지로 전환하여 갤러리에 레포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화조의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팀은 개발 진행, 이슈 우선순위 개발 검토, 개발 QA 및 배포 준비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디자인팀은 하이피델리티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설계, 반응형 프레임 맞추기 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조 완성화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을 거의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10초 남았네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은 채팅 혹은 이제 올려드린 링크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감정 해소에서 험담 순위가 높은데 사용자가 욕설 같은 내용을 작성했을 때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 기준 관리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한 논의, 욕설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의 후에 피드백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조로 넘어갈게요. 2조가 두 번째네요. 생각하기가 신기하게 되어서. 2조 혹시 바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시고 시작하시면 바로 네,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2조 여건이 팀 디자이너 문수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주제로 저희 이제 여건이 팀은 글쓰기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계기는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이 MZ 세대가 타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런 기초적인 글쓰기에 대한 니즈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글쓰기를 좀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브런치에서 2030 세대의 그런 비중이 절반을 넘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규칙적이고 그런 안정적인 루틴을 가지고 싶어하는 비중이 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경쟁 앱들을 좀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많은 글쓰기 어플들이 좀 글쓰기에 대한 그런 컨텐츠만 주력으로 하고 있고 좀 글쓰기를 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나 뭔가 재미 요소, 유저들을 좀 킵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글쓰기라는 이 분야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귀찮고 어렵고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이미지를 다분히 풍기는데 저희는 이런 경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그런 동기부여,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넣고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설문조사랑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음, 나타났던 그런 양상은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칙적인 글쓰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많았고, 할 수만 있다면 좀 규칙적으로 글쓰기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쓰기를 좀 실천해 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좀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쓰기를 좀 꾸준히 좀 해오지만 규칙적인 글쓰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한 의견은 좀 그 주제가 생각날 때만 쓴다. 그리고 귀찮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글쓰기를 평소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이유를 좀 귀찮고 동기부여가 또 없고 시작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의견들을 모으고 또 카테고리화하고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인데요. 각각의 인사이트에서 도출한 결과로는 주제와 장문 스킬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재미 요소를 넣음으로써 책임감과 동기 부여에 대한 그런 니즈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글쓰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주고 책임감과 동기부여를 위한 그런 기능들의 필요성을 저희들은 좀 느꼈습니다. 네, 저희는 좀 이 한소희 씨의 퍼소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작심삼일 배짱이 한소희 씨의 퍼소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규칙적이고 좀 재미있는 글쓰기 생활, 그로 인해 장문 스킬의 향상에 대한 니즈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입 앱으로 글을 쓸 때 좀 행동들에 대한 액션과 그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좀 도출하고 좀 글을 처음 써보는 초보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이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으면 좋겠다는 좀 인사이트를 이 전입 앱에서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흥미와 동기부여를 주는 글쓰기 앱이 아직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런 강한 동기부여와 규칙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장문 스킬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솔루션으로는 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좀 넣어봤는데요.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챌린지 기능, 유저의 고민 시간을 덜어주는 글감 제공 기능, 흥미를 유발하면서 좀 글쓰기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함께 쓰기 기능이 이 주된 세 가지 기능입니다. 5분이 되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와이어프레임은 대략적인 거라서 아직 발전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좀 대략적으로 넘어가겠고요. 마지막에 까막눈에 대한 좀 글쓰기 이 앱 이름이 까막눈인데 이 이름 설명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까막눈이라는 게 좀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까막이라는 좀 어둡고 앞이 하다라는 그런 뜻과 좀 눈이라는 정오, 이 하루의 중심이라는 그런 워딩을 합쳐서 까막눈이라는 좀 워딩을 사용했고요. 글쓰기 루틴을 좀 만들고 싶지만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챌린지 어플이라는 뜻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널 혹은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랐네요. 2조 챌린지가 1대1인지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챌린지는 1대1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단체로는 함께 쓰기 기능이 좀 단체로 글을 쓰는 그런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올라왔네요. 동기부여의 핵심 기능인 챌린지를 완성했을 때 보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상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네, 보상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잠시만요. 이 밑에 보시면 좀 다채로운 그렇게
많은 색깔을 쓸 생각은 없고요. 이렇게 좀 통통 튀는 아이콘들을 쓰면서 좀 그래픽적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글쓰기에 관심은 있지만 꾸준히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타겟팅하신 것 같은데 네. 글쓰기에 관심이 낮았던 사람도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요즘 이 무드보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좀 MZ 세대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이모지들을 좀 사용하는 것이 뭔가 좀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준비해 주셨네요. 보정가요? 네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또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6기 5조 포크라는 조로 떠먹여주는 맞춤 정책 정보 스푼피드를 기획한 저희 프론트엔드 이광수 최예원, 프론트엔드 백은트 이광수 최예원, 프론트엔드 임도현 김다빈, UX UI 김은영 디자인 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음소거를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소거 버튼 눌러지는 걸 몰라가지고.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떠먹여준 맞춤 정책 정보 스푼피드를 만드는 D&D 6기 5조 포크입니다. 백엔드엔 이광수 최회원, 프론트엔드는 임도현 김다빈, 그리고 UX UI는 김은영 최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이랑 리서치, 그리고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전략, 퍼스널 모델링, 그리고 IL과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개발 현황과 브랜딩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회생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좀 떠먹여 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다 사회 초년생이어가지고 좀 저희 다 공감하는 주제여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일단 사회 초년생 가이드를 검색했을 때 뭐 금융정보, 직장생활 팁, 주거 마련 등 사회 상식 등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니즈는 명확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원하는 정책도 많더라고요. 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규모나 뭐 분야별로 나뉘어졌는데요. 뭐 국가적으로 정책 수립하고 조정하고 뭐 지역별로 청년 정책 그 사이트들도 있고 근로 환경도 되게 많이 있고 특히 카테고리도 좀 소개하거나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교육, 문화, 공간 등 되게 많이 섞여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상 분석을 했을 때도 정책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없었고 컨텐츠를 모아서 제공하거나 좀 중복되는 정보들 그나마 정보 교류를 하는 곳들도 뭐 지역 기반인 당근이나 뭐 연령대 기반인 네타나 뭐 커리어 중심 커피챗 등 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서비스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필드 리서치에서 정량 조사로 그 서베이를 진행했고 정성 조사로 실제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매니저님을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 초년생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 정보에는 나이, 사회 몇 년 차이치, 회사 규모, 연봉 등을 파악을 했고요. 그 정책 경험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실제 참여를 해봤는지, 어디서 정보를 찾아보는지 등을 받았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디서 후기를 알아보고 좀 기대되는 뭐 정보나 내용 같은 게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매니저에서는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다시 참여하고 다시 방문을 하는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단 간단하게 분석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해봤는데요. 일단은 크게 나눴을 찾아볼 때 불편한 점과 안 찾아보는 이유 그리고 참여했는 경험과 그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정보가 찾았을 때 너무 많고 믿기 어렵고 또 바쁘고 여유도 없고 또 막상 찾아도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봐도 좀 모르는 내용도 많고 단어도 헷갈리고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거기 심지어 찾아봤는데 결국 내가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좀 되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허탈한 그런 루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정보를 찾게 됐는데 또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보면은 실제 참여한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알기만 하면 꾸준히 이용하는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해도 찾아볼수록 더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노력을 해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1과 2의 반복으로 인해서 3번 핵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 모르고 지난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실제로 참여하면은 생각보다 괜찮고 이득도 보고 후기는 긍정적이어서 좀 부정적인 경험 반복으로 좀 심리적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알아보는 것조차 포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알고 이용하고 싶지만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보의 장벽만 낮춰주면 의외로 수월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뢰성을 위해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내게 맞는 적합성인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쉽게 빠르게 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그 과정을 다시 재설계를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이렇게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발 여건상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전국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청년센터, 그리고 정책 유형은 주거금융, 그리고 중앙부처 지원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퍼소나 모델링 했는데요. 일단 1년차 직장인의 중소기업 재직 중이고 좀 알뜰한 성격으로 좀 되게 쉽고 빠르게 찾아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한번 그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사용자 흐름을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요. 그 자세한 거는 이게 뒤에 와이어프레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보딩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메인에서는 관심 있는 정책 목록으로 해서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는 걸로 하고, 정책 찾기 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보와 추가 정보가 있는데 추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연소득, 순자산, 세대주 여부, 주택 소유기 때문에 예민한 정보여서 미선택하는 항목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정책 목록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로 하는 순서,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지, 어떤 카테고리인지, 이름인지 일단 요약 정리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일단 신청 자격이 맞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이후에 신청하러 가기에 그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커뮤니티 가는 마무리 완료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빠르게 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그 개인정보에서 뭐 댓글로 파악할 수 있게 서로 정보 교류하고 또 이걸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지를 했습니다. 일단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 목록과 문의하기랑 이런 부분에서 좀 신뢰감을 더할 수 있게 일부러 항목을 노출했고요. 그리고 개발 부분에서는 뭐 백엔드에는 와이어프레임과 IL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ERT 작업을 완료했고, 프론트에서는 컨벤션에 대한 협업 문서 작성 완료해서 와이어프레임 기반으로 개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푼피드 떠먹여주는 정책 정보로 신뢰성을 강조하는 블루 컬러와 타이포그래피와 아이콘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Q&A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오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그 전국 정책 모임 그 사이트 중에서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정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정보여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좋은 기능이나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신뢰가 있어야 개인적인 정보를 기입할 것 같아요.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 처음에 가입할 때는 그냥 그 로그인만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주지, 회사 규모, 재직 기간 정도만 하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입력할 수 있게 따로 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출처에 그 참고 사이트도 입력을 하고 신청하러 가기도 바로 넣어서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좀 개인정보 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민하기 때문에 일부러 밖에 빼서 바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출처를 밝힌 공식 정보로는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에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게 저희가 가져오는 정보가 이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그 사이트에서는 실제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랑 동일하게 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채팅으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할 텐데 카테고리나 필터를 어떤 구성으로 할지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사이트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이 중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잠시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책 소개랑 뭐 가장 그 어떻게 소식을 받는지, 그리고 뭐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교육, 문화, 참여 공간, 이게 저희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사이트를 봤는데요. 한 3-4가지가 다 겹쳐가지고 그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많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수혜받을 수 있는 정책은 쉽고 간단하게 제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로우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야 할지 논의한 사항이 있을까요? 잠시만, 이거는 개발분도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단은 저희 기획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고 필요한 정보들 카테고리별로 일단 항목을 입력했고 일단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필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도 올려주셨네요. 네. 다음으로 정책별로 필요한 정보의 서류 등이 다를 텐데 사전에 제출된 정보만으로 혜택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서류 등이 다를 텐데 사전에 제출된 정보만으로 그게 보통 웬만한 보니까 이거를 신청하고 나서 이후 결과에 따라서 거기 각자 사이트에서 거기를 다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모아놓은 사이트에서도 자세한 거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라고 추가 사이트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모아서 정보 순서를 바꿔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를 저희가 베이스로 이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청년센터인가요? 온 청소년의 공식 정보가 이미 신뢰가 있는데 유용성만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신뢰 확신이 없으면 허들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질문이 이제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온보딩이라든지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많은 음, 질문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피와 살로 느껴지는 부분이라 질문이 엄청 많았던 것 같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6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네, 좀 어지러운데 시작하시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6조의 조만기입니다. 저희 팀은 원활한 공유 주거 생활을 위한 서포팅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2030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2030이 마주친 여러 문제들 중에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 문제를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사회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가 달라지는 만큼 주거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주된 가구는 4인 가구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1인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해 공유 주거 시설을 선택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와 강남구, 관악구를 비롯해 대학가와 직장가를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30가구에서 2019년에는 약 7,200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주거 비용 상승의 대안으로 떠오른 공유 주거. 과연 2030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저희는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주거 생활에 주된 문제는 룸메이트와의 갈등이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고 초기 질문과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91명의 2030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으며 서베이는 공유 주거 경험 유무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공유 주거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70% 이상이었으나 생활해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7%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 룸메이트와의 갈등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험자 중에서는 가사 분담과 관련해 룸메이트와 갈등한 경험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유 주거 생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생활하고 있는 9명의 2030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가사 분담, 선결 기준, 의사소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 요소들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특성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관계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서로 청결에 대한 생각과 기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 생활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다 보니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지만 이를 알리고 그리고 알아채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인딩을 바탕으로 2명의 퍼소나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퍼소나 A인 지수 씨는 25살 사회 초년생이라는 설정이며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유 주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와 청결 기준이 맞지 않았고 사정이 생겨 미루게 된 가사 때문에 룸메이트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퍼소나 B 수정 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30세 여성입니다. 수정 씨는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했지만 친하지 않은 룸메이트에게 청소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말없이 타인의 가사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복될수록 수정 씨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며 룸메이트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역할 분담과 이행 계획 확인, 피드백과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알림과 칭찬 기능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IA입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자신의 할 일과 하우스 청소 현황을 확인하고 가벼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가사를 분담하고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나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룸메이트의 청소 계획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할 일 계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청소 계획을 시작이나 아니면 완료 상태로 바꿀 수 있고, 만약 자신이 스케줄에 따라 청소가 어려울 시에는 부탁하기나 교환하기를 통해 룸메이트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가사나 장보기나 설거지 같은 일회적인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스택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발표 시간을 정말 잘 맞추셨네요. 5초가 남았는데. 네. 그러면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조입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가사를 분담하기 위해 하나의 서비스를 또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지 추가적인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가사를 분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은 보드를 사용해 메모를 남기거나 아니면 단체 카톡방 같은 것에 대한 인증샷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서비스를, 이미 가사를 분담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그런 활동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친밀해지고 싶지 않은 거리를 두고 싶은 사용자가 있어서 차라리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분별한 부탁하기를 요청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부탁하기나 요청하기 같은 경우에는 거절과 함께 간단한 메시지를 객관식으로 선택하게 해서 최소한의 사유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네요. 발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조. 하나 더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희는 서비스에서 본인의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사용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 현실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거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서 저희는 의사소통과 좀 더 이런 의사소통이 부재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조 8조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하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설렘 트레저스로 간직하자 8조 발표를 맡은 백엔드 담당 고경아라고 합니다. 저희 트레저스의 이름은 여행을 뜻하는 트래블과 소중하다는 뜻의 프레셔스를 합친 이름입니다. 이 순서대로 기획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과정의 첫 번째로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여행에 대한 니즈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스크 리서치를 바탕으로 팀원 모두 함께 아이디에이션한 결과 여행이라는 주제로 나만의 여정과 감성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기획을 바탕으로 유저 리서치를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객관식 질문 9개, 주관식 질문 2개로 구성된 정량적 서베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베이 결과 여행과 여행 아카이빙에 대한 높은 니즈를 발견하였고 응답자의 75% 이상이 여행을 다녀온 후 기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추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평소 여행을 한 후 기록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온 2명을 대상으로 인덱스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덱스 인터뷰로 3가지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저가 원하는 여행 피드 정보들로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유저별로 개인화된 기록을 편리하게 아카이빙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기록 이후에 지속적인 기록의 경험을 이끌어주는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앱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인덱스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기록 성향을 가진 퍼소나를 세워봤는데요. 2명의 퍼소나를 통해서 여행 아카이빙 경험의 페인 포인트와 인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퍼소나를 잡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행하면 그 장소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행 장소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기획 과정에 그 부분을 더 중심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키 펑션은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행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아카이빙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 두 번째, 다른 사용자의 여행 피드를 자신의 아카이빙 스타일에 따라 맞춤 추천받고 스크랩할 수 있는 공유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기록할 때마다 여행의 감정을 스티커로 차곡차곡 모으는 여행 닫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기능으로 트레셔스는 사용자의 여행을 더욱 생생하고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여행 추억 저장 서비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와이어프레임과 IA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와이어프레임이 제작된 후에도 더 고도화된 사용성을 위해서 메이즈라는 툴을 이용하였습니다. 총 20명에게 프로토타이핑 테스트를 실시해서 사용자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느 부분에서 헤매는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디자인 파트는 사용성 테스트에서 수집한 자료로 와이어프레임 디벨롭을 완료하였으며 브랜딩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팀 분들이 정말 능력자셔서 설문조사도 정말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부터 개발 파트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PPT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졌죠. 저희 기술 스택을 설명을 드리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이러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 그리고 PWA, SAS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동적 언어보다는 정적 언어를 씀으로써 컴파일 에러를 쉽게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프롭스의 형태를 명시하고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WA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웹과 앱의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코틀린과 스위프트를 전문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AS를 이용한 이유는 CSS보다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코드 이후에 재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마리아DB를 사용하였는데요. 찾아보니까 MySQL과 호환성이 높아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MySQL보다는 마리아DB에서 확장성이 더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마이베티스가 아닌 JPA를 사용한 이유는 웹 개발을 할 때 반복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CRUD 관련 SQL이 있는데 직접 그것들을 쓰지 않아도 되고 쿼리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그런 결과로 객체지향적으로 개발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스프링 부트를 선택하게 된 과정인데요. 사실 제가 원래 공부해온 언어는 스프링 부트가 아니라 파이썬 장고였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이야기를 조금 충분히 해본 결과 스프링 부트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지혜님이 스프링 부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프론트엔드에서도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 스프링 부트를 선택하였습니다. 5분이 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키텍처는 이렇고요.
MVC 패턴으로 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실제적인 사용자가 후킹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후킹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부분 경선님 계시나요? 네. 사실 이 트레셔스라는 것은 여행을 아카이빙하는 커뮤니티이자 또 기록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감정과 사실 기반의 아카이빙을 추천받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고, 또한 여행의 꿀팁에 대해서 남길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통해서 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들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후킹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상 이미 여러 가지 다이어리 어플이나 여행 기록 어플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킥 펑션에서 세 번째를 보면 다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유저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제일 여행을 기록할 때 핵심적인 동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 난 후에 여행에서 느낀 어떤 감정을 시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스티커들을 통해서 다꾸 공간을 제공해 준다던가, 감정을 조금 더 날씨로 표현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감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MySQL보다 마리아DB가 확장성이 더 높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 저희가 사실 MySQL과 마리아DB를 선택할 때 선택지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뭘 선택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해봐서 조금 알게 되었는데, 사실 거의 비슷하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마리아DB가 좀 더 확장성이 좋다, 그 기능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당장 이용하는 기능 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와이어프레임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테스터를 모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사실상 근데 저희는 지인들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테스트를 뿌리긴 했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세대가 결국 MZ 세대이기 때문에 유저 리서치랑 그리고 서베이 또한 2030 세대를 타겟으로 하였고, 이번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또한 2030 세대로 타겟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내셔서 중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5개 조가 끝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빨리 잘 진행되고 있어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또 진행해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10조 준비되셨나요? 네, 10조 시작하면 시간 바로 재도록 할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10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D 6기 10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신동민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이름은 글 한 조각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를 통해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저희는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 기획 과정 중에 활발하게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의 아직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고안했습니다. 많은 수의 SNS 사용자들은 마음에 드는 글귀를 수집하고 그 글귀로부터 얻은 다양한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곤 합니다. 이러한 글귀 공유 포스트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피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SNS를 통한 글귀 공유 니즈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능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유저 리서치를 시행했습니다.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유저들은 마음에 드는 글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주로 이미지로 저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공유한 글귀 콘텐츠를 보면 그것의 원문을 보고 싶어 하거나 자신만의 공간에 저장해 놓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문장 수집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업로드가 불편하거나 수집한 글귀를 분류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장 수집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글을
기록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러한 문제를 느끼는 주체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3명으로 나눴습니다.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SNS 사용자들은 마음에 드는 글귀를 이미지에서 추출하여 예쁜 템플릿을 담아 이미지로 손쉽게 공유하며 글귀의 원문을 바로 검색할 수 있고 수집한 글귀를 분류해주는 기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희는 사진 인식 텍스트 추출 기능 탑재, 수집한 글귀들을 카테고라이징해서 유저들이 찾기 편하게 하기, 그리고 글귀의 출처를 밝히고 책 원문의 링크를 제공하기 라는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마음에 드는 글귀를 이미지에서 추출하여 멋진 사진 또는 배경과 함께 이미지로 만들어 공유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아놓은 글귀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팔로우해서 함께 글귀와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나만의 글귀와 순간의 감정을 모아놓고 타인과 공유하며 함께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일기장과 같은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서비스의 기대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만큼 베풀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이 커뮤니티 내에 글귀를 얻은 만큼 남들에게 돌려주고자 컨텐츠를 같이 올려 그 동기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서비스 출시 전 시장 조사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경쟁사는 리더스, 북몰이, 글을 담다 이 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모두 독서 기록이나 북클럽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개인이 어느 글귀나 문장이 인상 깊었었는지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된 그룹에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장 업로드 기능 또한 제한적이거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말 기록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와 차별되도록 기록과 더불어 커뮤니티 관련 기능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를 활성해 보고자 합니다. 서비스를 통한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3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 중에서 어떠한 기능이 인기를 얻느냐에 따라 변동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보이시는 이러한 UI 플로우에 따라서 UI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 스택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됩니다. 기술 스택에 관해서는 이후에 자세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Q&A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론트엔드는 다음과 같은 기술로 기능이 구현됩니다. 한편 백엔드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술들로 기능이 구현이 됐고요. 네, 지금까지 10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10조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발표 자료 폰트가 깨진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깨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리디에서 이미지로 멋지고 글귀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차이점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디는 이미지를 공유를 한다 해도 따로 올리는 공간을 또 유저가 찾아서 올려야 되다 보니 누군가가 리디를 통해서 내보낸 이미지만을 모아보는 공간은 딱히 없고 보통 다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보내기 기능과 더불어서 내보내진 이미지를 모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트위터 등의 SNS에서 시 글귀를 공유하는 계정이 있는데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저작권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예정인가요? 비슷한 질문이 또 있었어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하는 과정에 엄청 깊게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지금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 구글에서 어떤 책의 문구를 구글링을 하면은 그 원문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하다면 이 글귀의 원문과 관련된 그 구글 검색 내용을 링크를 달아줘서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연결해주면은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일기장 커뮤니티는 뭔가 개인적인 부분과 공개적인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에 대한 핵심적인 지향점은 어떤 방향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기장이 개인 일기장보다는 친구들과 나누던 교환 일기장의 개념과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네요. 교환 일기장에 우리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오늘 봤던 좋은 문구나 노래 가사 같은 거를 서로 적어서 교환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이 정도고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도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이 네, 3조군요. 준비되셨을까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D 6기의 3조 중간 발표를 맡은 한재서입니다. 저희 3조가 기획한 서비스는 어땠어요입니다. 어땠어요는 오늘 사용한 소비가 어땠는지, 그리고 가계부를 쓰다, 돈을 쓰다의 의미를 포함한 이름으로 유저가 매달 지출 목표를 정하고 소비 감정을 기록함으로써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어땠어요 서비스는 대학생들의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지출 습관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어땠어요에서 유저는 소비 내역과 소비 감정을 기록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확인하고 매달 지출 플랜을 통해 충동적인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유저의 소비 습관을 함께 개선해 나갑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진행한 데스크 리서치와 유저 리서치를 통해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데스크 리서치에서 확인한 주요 키워드를 통해 MZ세대는 내 감정을 위한 소비를 하는 성향이 있고 절약을 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지향하며 부차적 요소가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유저 인터뷰와 설문조사 유저 리서치를 통해 MZ세대가 불필요하고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지출 습관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저 리서치의 응답 내용을 통해 가계부 기록과 소비 내역 확인은 충동 소비의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스크 리서치에서 확인한 MZ세대의 성향과 유저 리서치에서 확인한 소비 습관의 문제점, 그리고 앞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이용해 지출 목표를 세우고 소비 감정을 기록함으로써 충동 소비 개선을 돕는 서비스 어땠어요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땠어요에서 유저는 지출을 하기 전 가계부를 통해 소비 계획을 세워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지출한 후에는 소비 내역과 소비 감정을 기록한 다이어리를 통해 자신의 소비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퍼스나는 특정 분야의 불필요한 지출을 꾸준히 줄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땠어요는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소비 습관을 천천히 자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로그인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어땠어요는 소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통한 일반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첫 로그인을 하게 되면 줄이고 싶은 지출 분야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9가지 소비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나만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예산과 이전 페이지에서 선택한 줄이고 싶은 카테고리별 세부 예산 항목을 입력하면 초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가계부인데요. 어땠어요의 홈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예산 대비 사용량을 총량, 카테고리별로 간결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소비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지출 입력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날짜, 금액, 내용, 지출 카테고리, 그리고 지출에 대한 감정과 그 이유에 대해 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내역으로 이동하면 주, 월별로 사용한 소비 내역과 현재 가장 많이 지출한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탭에서는 일, 주, 월별로 유저의 소비에 대한 감정 및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에서는 스크롤을 내려가며 일별로 묶인 소비 내역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별에서는 한 주 소비 감정 내역을 표기하며 일자를 선택해 세부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월별에서는 소비 만족도마다 각 소비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어땠어요는 이제 안드로이드, 백엔드,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부트, 스프링 세큐리티, 그리고 ORM인 스프링 데이터, JPA, 그리고 쿼리 DSL,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CI/CD로 GitHub 액션스와 이제 도커,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엘라스틱 빈스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RDS를 사용해서 CI/CD를 구축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잘 맞춰주셨군요. 그럼 이제 Q&A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첫 번째 질문은 실계좌랑 연결되는 시스템인가요? 직접 입력하는 서비스라면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시작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은행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는데 이게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끝에 이제 여기서 더 추가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캐릭터와 그리고 온보딩이 아니라 이제 스티커를 채워 넣는 시스템을 통해서 약간 디자인적으로 만족감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실제적인 소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동기화 기능이 없다면 사용자가 소비하는 순간마다 기록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이전 질문에서도 답변해 드렸듯이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타 가계부 어플은 카드나 계좌랑 연동이 돼서 바로바로 지출이 업데이트가 되고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그래프도 도출되는데 이런 어플에 비해 수기로 지출을 작성해야 하는 어땠어요가 가지는 경쟁력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저희가 가지는 경쟁력은 우선은 아까 설명드렸던 다이어리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저희 다이어리는 이제 소비 감정을 기입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 어땠어요의 이미지와 맞는 이 소비가 어땠는가, 이를 이제 세 단계, 만족, 불만족, 이제 보통으로 나뉘어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그런 차별점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비슷한데 뱅커스 샐러드와 기능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출 감정을 기록하는 점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전 답변에서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도 비슷한데 소비를 할 때마다 감정을 입력하는 게 귀찮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소비 습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네, 답변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제 피드백을 주신 거는 충동 소비를 줄였을 때 칭찬하는 UX 라이팅을 고민해 보면 아니면 배지 같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하여 성취 의욕을 북돋우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자바 안드인가요? 코틀린 쓰시나요? 한 개 더 나왔는데. 저희는 자바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바 안드로이드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소비 감정에 대한 기록을 놓친다면 지속해서 기입한 유저에게는 알림이라든지 혹은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기입한 부분은 복사하거나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네요. 해당 부분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들 우려하시는 바가 똑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조는 구조네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D 6기 구조 그레츠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멋진 팀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디자이너 2명, 프론트엔드 개발자 2명,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2명, 이렇게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팀명이자 서비스명인 그레츠는 축하해라는 뜻을 가진 컨그레츄레이션의 약어입니다. 주로 여러분은 어떤 때 축하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우리는 보통 입학이나 졸업, 승진, 생일 등 다양한 기념일에 서로 축하를 해주거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서로 축하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19가 한창인 요즘 입학을 앞둔 예비 새내기 대학생들과 입사를 앞둔 취준생들을 저희 서비스의 주 타겟층으로 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으며 친구들을 만나기가 조심스러워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기념일을 보통 카톡이나 SNS로 축하해주는 편인데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독특하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응원이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서로의 거리는 멀어져도 서로의 마음은 멀어질 수 없기에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정성을 담은 편지를 온라인에서 매일매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저희 그레츠는 한마디로 어드벤트 캘린더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담은 메시지를 결합한 서비스입니다. 어드벤트 캘린더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드벤트 캘린더의 어드벤트는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을 가리키는 말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하루씩 선물을 열어보는 컨셉의 달력입니다. 이러한 어드벤트 캘린더에 나만의 기념일이나 디데이를 설정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친구들이 보내온 축하의 문구를 열어볼 수 있는 메시지 기능을 결합하였습니다. 사용자는 하루하루 메시지를 열어보며 내일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지에 대한 궁금증과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보딩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화면으로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주요 기능과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페이지입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며 먼저 기념일의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마는 일반 테마, 생일 테마, 입학, 졸업 테마 이렇게 3가지 테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선택한 다음 기념일 날짜를 선택하고 기념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한 다음 캘린더를 생성합니다. 나만의 캘린더가 생성되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지인과 친구들에게 나의 캘린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주인공의 캘린더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캘린더에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남긴 메시지가 선물 상자 UI로 표시되며 빈칸을 하나 선택해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면 발송일과 선물 상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작성이 끝나면 메시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닉네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주인공은 이제 본인의 캘린더에서 디데이까지 기다리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받은 메시지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없는 날에는 미리 생성된 랜덤 메시지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사람은 단순히 메시지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다르게 꾸며진 예쁜 선물 상자 UI와 사진 등을 이용해 축하해 줄 수 있고 축하를 받는 사람은 하루하루 메시지를 열어보며 디데이를 기다리는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의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파트는 리액트 리코일을 사용하고 백엔드 파트는 자바와 스프링 부트, JPA를 이용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는 AWS EC2와 S3를 사용합니다.
향후 서비스 출시 계획입니다. 처음 1주부터 3주차까지 브레이밍 스토밍을 하고 서비스를 구체화하던 중에 저희가 참고했던 레퍼런스 서비스의 카피캣 논란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4주차에는 저희 서비스만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컨셉을 피보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는 디자인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7주차에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주차에는 서비스를 실제 운영해보며 QA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올라온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일반 테마일 경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배치되었는데 사용성에 대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네, 저희 테마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테마, 그리고 생일 테마, 그리고 입학과 졸업, 개강 테마입니다. 이제 생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축하할 수 있는 테마가 분명하지만 저희가 뭐 꼭 생일이나 이런 날만 축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테마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축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전 크리스마스 때 한창 주목받았던 산타5가 생각나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산타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를 꾸며주고 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인데요. 저희는 이제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이제 독특한 형식을 캘린더 형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하루 디데이를 설정하고 이제 그 달력에 이제 빈칸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열어보는 약간 캘린더 느낌이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 조금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이제 리서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는 내 트리를 꾸며줘에서 영감을 받아서 오마주한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했을 때 처음 페이지를 생성할 때 내가 페이지를 생성해서 남한테 부탁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지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할 일이 없다는 점 두 가지를 불편한 점으로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는 다른 친구가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생성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할 일이 없을 때는 매일매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매일 공개되는 방식을 차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메시지가 매일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 최대 이제 디데이 기한을 31일로 두어서 31일 동안 만약 메시지가 남겨지지 않으면 저희 서비스에서 준비한 따뜻한 메시지들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한 사람의 캘린더를 보고 하루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같은 날짜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제 비어있는 날짜가 있으면 비어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생성자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생성자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와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따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캘린더를 생성한 사람이 이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산타5가 흥했던 건 한 시즌이라는 점이 컸다고 보는데 크리스마스를 생일로 변경하신 걸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산타5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하나에 집중을 한 거고 저희는 이제 좀 테마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입학이나 이런 개강, 이런 졸업 이런 테마도 있고 생일이란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세 개의 테마에 집중하고 있지만 테마는 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아까 산타5와의 차이점은 저희가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와는 좀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타인에게 비어있는 날짜가 보이나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일단 저희가 했을 때는 비어있는 날짜가 이제 선물 상자가 없는 걸로 표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친구가 만들어준다면 친구의 계정으로 받게 되나요? 개인적인 비밀 메시지가 아닌 공개 메시지인가요? 그런 질문이요. 그 친구가 만든다는 게 메시지를 작성한다는 부분인가요? 페이지 제작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누가 됐든. 그런데 UI상에서 보여지는 거는 누가 생성한 페이지입니다 라는 텍스트는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조는 제 경험상 이제 산타5랑 차별성을 만드는데 되게 열심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녹여내면은 네,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팸이나 문제가 될 소지 메시지가 올 때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셔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조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7조입니다. 네,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간 발표를 진행하게 된 걱정 마시죠 팀의 신유림입니다.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걱정 정리 서비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당장 지금도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걱정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실까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는 걱정이지만 사실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의 걱정이고요. 22%는 생각보다 사소한 걱정들, 그리고 4%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막 이미 그릇을 깨트렸는데 이걸 당장 어디서 사지, 약간 이런 의미 없는 걱정들이요. 자, 생각보다 우리는 대부분의 필요 없는 걱정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걱정으로 인한 걱정을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4%의 쓸모 있는 걱정만을 남기고 나머지에 대한 감정은 비워둘 수 있도록 걱정을 적어두고 이게 정말 쓸모 있는 걱정이었는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나만의 감정 쓰레기통이다 기록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걱정의 기록, 걱정의 검증, 그리고 그동안의 걱정을 모아볼 수 있는 3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걱정이 들 때 이 걱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생각보다 이 걱정이 너무 프라이빗한 걱정이라서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털 수 없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걱정 파트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과 같은 경험을 걱정 파트에서는 당장 생각나는 걱정을 우선 맡길 수 있는 기능을 제시를 하는데 이 걱정을 보다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채팅방 형태의 UI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걱정이 어떤 종류의 걱정인지 그리고 언제 또 이 걱정을 다시 볼 것인지 설정을 하고 나면 사용자의 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인터랙션을 제공합니다. 혹시 이 삿짐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대청소를 할 때 막 잊고 있던 일기장을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썼던 일기장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되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내 과거의 걱정을 마주하다 보면 되게 새롭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게 별것 아니었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자분들이 제공받으실 수 있게끔 걱정을 처음 기록할 때는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푸시 알림으로 그때의 걱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지 다시 회고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상의 존재이지만 누군가가 내 걱정을 회고해주고 들어주는 부분에서 남에게 털어놓는 듯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걱정이 내 생각보다 일찍 해결이 되었거나 실현이 되었다면 상세 페이지 내에서 걱정에 대한 후기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걱정에 대한 직관적인 통계와 어떤 걱정들이 있었는지 시각화하여 제시합니다. 그동안 사용자가 적은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중 몇 가지만이 의미 있는 걱정이었는지 계산해서 메인 홈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걱정했던 일이 별로 일어나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앞으로의 걱정에도 큰 감정 소모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카이브 기능을 제시하여 카드 형태로 이전에 내가 어떤 걱정을 적어놨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괜한 걱정을 더 하지는 않도록 미리 보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아까 앞에서 지정했던 날짜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걱정 자체에는 털어놓고는 싶지만 이거를 다시 보기조차 싫은 걱정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은 숨기기 기능을 통해서 원치 않는 걱정은 절대 다시 볼 수 없게끔 하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거나 나중에 내가 이 걱정은 정말 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걱정에는 모아보기 기능을 통해서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별도의 보관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퍼소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걱정이 많으면서 아날로그적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걱정은 많지만 기록하기는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뭔가 적고 넘기고 싶은 사람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다음과 같이 구성 중입니다. 첫 번째는 아날로그 감성에 집중하여 다이어리를 꾸미는 느낌으로 걱정 분야별로 스티커를 제작하고 손글씨 등의 따뜻한 무드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이 가린 흐릿한 별이라는 메타포를 활용하여 다크무드를 사용하고 글라스 모피즘으로 구름과 별 컨셉을 사용한 디자인 컨셉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프로젝트 상황입니다. 디자인 및 기획은 윤선님과 수정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현재 경쟁 서비스 조사 완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플로우 차트와 와이어프레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딩 디자인을 현재 진행 중이십니다. 프론트는 저와 상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기술 스택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개발 환경 구축 및 로그인 기능까지 구현하였습니다. 백엔드는 준호님과 승주님이 맡고 계십니다. 자바와 스프링 그리고 MySQL을 기술 스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배포는 AWS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환경 구축 및 로그인 기능 구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서비스 소개에 대해서 달려왔는데요. 요새 현대인들이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이라면 성적이라던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 회사원분들이라면 직장 내 업무, 취준생분들은 당장의 취직, 그리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걱정이 있죠. 요새 코로나라는 또 걱정이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살면서 정말 많은 걱정거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걱정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쉬어갈 수 있도록 이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쉬어갈 수 있는 쉼표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익명이라면 컨텐츠의 퀄리티를 조절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욕설, 성희롱, 범죄 등등입니다. 우선 저희 컨텐츠 자체가 커뮤니티의 컨텐츠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작성하는 컨텐츠라서 필터링이, 그러니까 욕설과 같은 필터링은 간단한 단어 필터링은 존재를 하겠지만 남의 험담이라던가 아니면 저런 것까지 일일이 다 대응을 하는 건 현재 단계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걸 우선 좀 알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앞에서 다시 그 질문에 대한 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쓰는 걱정을 적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선 익명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그 컨텐츠에 대한 심한 규제는 그런 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하셔서 그런지 질문이 없지 그냥 명확하네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발표 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조군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네, 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획 디자인 2명, 프론트 2명, 백엔드 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기획 쪽 발표를 진행하게 된 최승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8주 동안 진행하게 된 아이템은 가을 수업 관리와 학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가해를 진행하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유저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같이 살펴봤고, 이제 프리 단계와 애프터 단계에서 가해 선생님이나 학생을 구하는 부분이나 수업료를 조정하는 부분은 시중에 출시된 여러 서비스들로 문제가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나 피드백, 계획,
계획 같은 많은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듀링 부분에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었고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좀 더 가해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가해를 시작한 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가해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수업 진행에 대한 공유, 소통에 대한 가장 큰 니즈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화면 넘어가시나요? 저는 안 넘어가는데 발표 화면이 안 넘어가는 거 저뿐인가요? 안 넘어가시나요? 전 네. 잠시만요. 네. 네, 여기서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수업 관리를 더 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업에 대해 더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8주라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1차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좀 더 가깝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인 학생과 가해 선생님을 기반으로 기능을 먼저 구축한 후에 여건이 된다면 프로젝트 종료에 학부모와 관련된 기능을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크게 서비스 기능으로는 캘린더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해 일정을 관리하고 수업에 대한 피드백 코멘트를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구조를 진행하고자 하고 가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목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일정을 관리하는 것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자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와이어 프레이밍한 화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초대 코드로 과외 선생님이 학생이 서비스에 쉽게 유입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했고 수업 대시보드와 캘린더로 여러 과외를 진행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모아서 관리하고 스케줄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기반으로 수업을 생성하고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수업에 대해서 학생에게 푸시 알림이 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폼에서 매주 학생 수업에 대한 진행 일차를 확인하며 해당 진행한 수업에 대해서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코멘트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더 된다면 가해 수업 숙제에 대한 기록으로 성취감을 넣어둘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비스 이제 디자인을 위해서 팀원들과 같이 서비스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형용사를 조금 아이데이션한 후에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인터랙션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핑퐁이라는 서비스 이름을 정하고 신뢰도를 줄 수 있는 푸른색 계열과 대비되는 붉은색 계열을 선정해서 좀 더 조화롭게 섞여지는 컬러를 메인 컬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자인팀은 지난 4주차 진행 후에 이번 주에 와이어프레임을 좀 더 마무리를 하고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테일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현님께서 이어서 개발팀과 관련된 얘기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 부문 발표를 맡게 된 김대현입니다. 네, 먼저 프론트인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론트엔드의 기술 스택은 코틀린을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각 주차별 가이드에 맞춰 진행을 했고 이제 1주차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선정, 버전 통합, 2주차에는 뭐 간단한 개발에 대한 세팅, 3주차엔 요구사항 분석, 4주차에는 레이아웃 작성을 했습니다. 5주차부터는 각 기능별 구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입니다. 백엔드 넘겨주시겠어요, 소은님? 네. 백엔드는 Node.js, 타입스크립트로 진행을 했고 1주차엔 기술 스택 선정, 2주차에는 버전 세팅 및 코드 컨벤션을 진행했고 3주차엔 이슈 관리와 요구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4주차에는 API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5주차부터는 프론트엔드와 함께 기능 구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조 발표였고요.
질문은 이제 학생 버전, 과외쌤 버전 어플이 각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학생 버전과 그 과외 선생님 버전을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중간 발표 보니까 네, 고생하신 걸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디스코드만 들어가도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여가지고 다들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뭐 있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저희의 밸류가 높아져서 후원이나 여러 가지 또 혜택 같은 것들을 받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감사의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우선 공지사항은 이제 저희 최종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과제들 하시면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후원이 요번에 좀 늦어진 감이 있어요. 1월 1일에 끼다 보니까 이제 후원 단체들도 이제 날짜가 넘어가면서 금액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꼬여 있어서 후원을 좀 요번엔 좀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후원이 확정이 좀 되어서 저희가 다음 주 안으로는 입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받은 확보한 금액은 5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네, 기프티콘을 활용하신 금액들이나 아니면 AWS 서버 이런 것들 다 지원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는 또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굿즈도 요번에 제작할 것 같아서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에서 시간 될 때 굿즈들 좀 네, 배부할 수 있도록 한번 날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프티콘을 좀 많이 뿌리는 편인데 오늘 사다리 타기를 해서 10조 중에서 한 조에 그냥 치킨 기프티콘을 전체로 좀 뿌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담당하시는 운영진 분까지도 드릴게요. 그 팀 담당하시는 그렇게 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이때 아니면은 좀 물어보기 어렵겠다 하는 내용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네,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다들 너무 많으셨고요. 사다리 타기 하고 시작을 할게요. 한 팀은 좀 아쉬우니까 두 팀으로 할까요? 한 팀은 그럼 치킨으로 하고 한 팀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로 하고 이제 줌이 엄청 기네요. 사다리 타기 순서는 오늘 발표 순서로 할게요. 잠시만요. 제 컴퓨터가 지금 죽여달라고 좀 고함을 지르고 있어가지고 네, 좀 늦어도 양해를 해주세요. 네, 1조 2, 세 번째가 5조네요. 네 번째가 6조, 다섯 번째 8조, 여섯 번째 10조, 일곱 번째가 3조, 여덟 번째가 9조, 아홉 번째가 7조, 마지막이 4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결과 보기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한번 쭉 해볼게요. 1조. 1조 스타벅스 축하드립니다. 빠르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2조. 네, 2조 꽝이고요. 5조. 또 꽝인 것 같죠? 긴장하시는 마음을 들고 있으면 긴장하게 진행 안 해도 긴장할 수 있습니다. 자정님은 못 받아서 긴장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8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1조 스타벅스, 8조 치킨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들어오는 대로 전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귀한 주말 사용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어요, 다들. 다들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빠르게 나가주시네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아, 공지가 있었었는데. 종료할게요.